대엽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우리 일성건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. 자, 일성건설이 약 2년가량 아주 큰 조정에 지금 구간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도대체 빠지는 건지에 대한 이유 좀 심층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, 이어서 언제쯤,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 도대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냐,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냐 라는 시점까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, 자, 일성건설 들고 계신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영상 꼭 반드시 시청해 주시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먼저 주가 먼저 보게 되면 앞전에 21년도에 아주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. 대부분 뭐 때문에 올랐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, 이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? 대선이 있었습니다. 대선 관련해서 이 이재명 관련주로 엮이면서, 특히 뭐다, 이재명 정책주가 분류가 되면서 올라갔었는데, 자, 이때 이재명이 이제 얘기했던 게 이 정책 국가 기본주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게 아무래도 일성건설이 이 건설업 관련 테마로 인해서 특히 과거에 이 지자체 건설 사업을 영위했던 적이 있었고, 특히 이 공공 분야 택지 사업에도 참여한 전례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공공임대라던가 건설 등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겠다. 이재명이 당선되면 해당 정책을 가지고 나왔으니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당시 아주 큰 상승이 전반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당시 일성건설뿐만 아니라 뭐 범양건영이라든지 뭐 KD, 뭐 이스타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책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상승이 전반적으로 나왔습니다.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좀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, 자,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이슈를 받고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이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상태인데, 왜 이렇게 결국 주가를 조정을 받았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는 원래 이게 이 종목이 기업 가치 대비해서 테마로 엮이면서 올랐기 때문에, 해당 이슈가 사라지면 원래의 기업 가치로 찾아간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, 두 번째는, 자,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?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거든요.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보니 이 건설업의 시향을 산업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. 최근에 건설업 시장 자체가 이 고금리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. 부동산이라던가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당연히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 좋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. 이러한 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큰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선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영업이 간단하게 보게 되면 21년도까지 그래도 100억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, 22년도 들어서부터는 27억, 거의 뭐 이게 지금 거의 뭐 5분의 1 토막 정도 난 거고, 이번 연도도 뭐 비슷할 거라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생각이 되고 있는데, 뭐 30억 정도 영업이 예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가장 큰 이유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건설업 산업 자체가 지금 현재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건설업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보자라고 하면, 자, 이게 21년도 지표고 23년도 지표를 제가 좀 비교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지표를 가져왔는데, 일단 수주액을 한눈에 봐도 좀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고, 직접적인 매출과 연관되는 착공 건수 역시 많이 줄어든, 거의 절반 이하 가량으로 줄어들었죠. 절반 정도 줄어들었고, 무엇보다 좀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미분양 역시 3배 이상 증가되면서 이 건설업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지금 침체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가 있다. 이 지금 일성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 종목이 2년가량 아주 깊은 하락을 조정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, 앞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점이 도대체 언제냐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면,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, 아무래도 이 건설업 시장 자체가 좀 돌아서는 시점과 맞물려서 첫 번째는 올라갈 수가 있겠고,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? 결국 이재명 관련 테마주로 다시 한번 더 부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했을 때 건설업 상황 먼저 보게 되면, 자, 23년도에 이 착공 사이클이 약 20만 호 정도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, 아쉽게도 24년도는 그리고 이번 년이죠. 이번 년은 약 19만 호로 보다 조금 더 작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좀 인하되어 있는 것 부분도 예정되어 있고, 25년도, 26년도는 다시 한번 더 예전에만큼의 회복세로 점점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하반기부터는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더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예상이 이렇게 되고 있고, 또 무엇보다 우리 또 27년에 대선이 현재 있거든요. 그렇게 봤을 때 보통 이 테마주라는 게 한 2, 3년 전부터 본격적인 이제 상승이 조금씩 나오게 된다라고 봤을 때, 지금 현재 24년이니까 24년 하반기, 25년 넘어가는 시점과도 어느 정도 맞물린다.
건설업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시기와 대선이 테마주가 되는 시기로서 전체로 좀 울리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24년도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차트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, 자, 앞전에 이제 출발을 했던 시점 자체 가격대가 1,000원 구간이거든요.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라서 조금 제외를 하고, 이 500원까지 내려갔던 이거는 좀 제외를 하고,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일성건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격대가 1,000원대였다라는 걸 좀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, 지금 가격대가 거의 1,000원, 거의 바닥 부분에 다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올해 아직까지는 이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는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,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돌아설 거라고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, 상반기까지에서는 우리가 좀 신규 매수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망세가 좋을 것 같고, 올해 하반기부터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지 여부를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가의 위치 자체가 거의 바닥 부근, 올랐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고, 바닥 부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 하락이보다는 1,000원 구간에서 지지가 잘 나와주는지 여부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위에 저항대가 얼마고 밑에 바닥이 얼마고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기보다는 전체 추세가 이렇게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횡보를 해주는 기간이 그래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나와줘야지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이 지금 다져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, 어느 정도 바닥이 좀 짚어지는 순간부터 다시 한 번 더 재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전반적인 추세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성건설 좀 들고 계신 주주분들하고 좀 막막한 이제 좀 시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 이 윗부분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은 이제 손절할 수 있는 구간 범위는 넘어섰거든요. 그러니까 27년의 대선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슈를 다시 한번 받고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,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제가 일성건설 관련해서 좀 영상을 찍는데 힘이 되는 게 결국 구독과 좋아요입니다. 꼭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